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고1 때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 수능 기출문제에 간혹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수학 원이든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든 가리지 않고 다 튀어나와. 그래서 보통 학생들 지도하면서 틀린 이유를 분석을 하면 판별식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고1 과정부터 해서 수능 기출 평가원 문제까지 어, 종합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능 시험이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하다가 이 작업을 시도하는 거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2차 함수가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y꼴 ax의 제곱 bx 플러스 c라고 적혀 있는 기본형이 있다고 쳐봐. 얘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가정을 해봐. 어? 그러면 이게 그림 상황이 이렇게 되겠지. 최고차의 계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위로 두 팔을 벌리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서로 다른 두 점 알파와 베타를 가질 것이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두 근인데 이때 우리는 요 x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축은 뭐야? 높이가 0인 곳이죠? y가 여기라고 치면 높이가 없잖아. 제로잖아. 전부 다. 그래서 x는 y꼴 0과 같아. 그래서 2차 함수식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ax의 제곱 bx 더하기 c가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이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y와 x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게 y에다가 제로를 집어넣으면서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뀐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느냐? 중3 때부터 배웠어.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야. 그럼 판별식 D값이 뭡니까? 0보다 크다라고 배웠지.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이잖아. 그치? 자, 그러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서 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가 되지. 오케이? 여기에서 애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실수하냐 봤더니 거의 틀린 애들의 공통점이 선생님 얘는 X축보다 전부 다 위에다가 떠 있으니까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D가 뭐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해서 다 틀리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교점이 있냐 없냐로 따져야 돼요. 왜 교점으로 따지냐면 요 교점 두 개는 근이 두 개야. 근데 얘는 교점이 없으니까 근이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니까. 근이 없다라는 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즉 허근이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얘가 떠 있다, 위에 있다고 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이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수능 시험에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그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이게 갖춰져야 문제가 좀 빨라져.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오케이? 그리고 최고차의 a는 0이 아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황이 되려 그러면 a 값은 0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이게 뜻이 뭐야? 이게 y 값이지. y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위로 볼록하면서 x축 아래에 이렇게 있어야지.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는 0보다 작다라고 중3책에 나왔지. 그치? 그리고 판별식 D는 떠있지. x축하고 교점이 없으니까 근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0보다 작다라고 배웠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2차 함수 y는 kx제곱. 이것의 그래프가 2차 함수 y는 이것의 그래프보다 자, 항상 위에 있도록 실수 k의 범위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야. 자, 독해가 되었지. 얘가 1번식이고 뒤에가 2번식이라고 가정을 해. 그러면 주어가 앞에 식이니까 1번이 2번보다 위에 있어라. 높이 있어라.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식으로 수식화를 시킬 수가 있으셔야 돼. 그러면 앞에 식을 그대로 쓰시고 앞에 식을 그대로 쓰시고 얘가 뒤에 있는 이 식보다 위에 있으니까 크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왼쪽으로 이항을 하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거를. 그렇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되지. 자, 식이 이렇게 변하지. 자, 여기에서 이 정도는 독해가 되실 겁니다. 되실 건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부분이야. 지금 요걸 y 값으로 본다 그러면 y가 0보다 커야 된대. 그치? y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런데 있지. 아까 이렇게 가르쳐줬지. x축보다 위에 이렇게 떠 있으면 항상 0보다 크지? 자, 그래프 상황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D가 0보다 작다라고 설명을 했어. 자, 과연 요렇게만 풀면 이게 풀릴까? 여기서 이제 희비가 갈립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문제를 봐봐. 1번식은 2차 함수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 그러면 K가 0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도 2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 2가 존재하니까 0이 아니지. 그런데 있지. K가 0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서 만약에 K가 마이너스 2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여기는 0이 돼버리잖아.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푸셔야 돼. 얘가 K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도 생각을 해보고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도 생각을 해서 나눠서 푸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라고 치면 여기가 0이 돼. 여기가 0이 돼. 2만 남어. 따라서 2가 0보다 크다. 이거 항상 참임 내용이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도 답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K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2차 식의 계수가 존재하니까 2차 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때 비로소 좀 전에 얘기했던 요 판별식이 2번 내용에 적용이 됩니다. 2차 식이니까. 그래서 판별식 D를 딱 때리면 자, B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4AC 하면 여기 2에다가 4 곱하면 8이고 맨 앞에 K+2 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12 얘가 0보다 작다 해서
여기에서 260이 나오고 KK 이렇게 하시면 자 어떻게 됩니까? K의 범위가 마이너 2하고 6 사이에 낑겨버리지.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답쓰면 틀려. 왜냐하면 마이너 2도 OK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다가 쌤쌤을 붙여줘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 처리가 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다음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3차 함수식이 나왔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상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이게 최근에 그 미통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야.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거나 증가하거나 아니면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감소 함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1대1 대응하면 증가 또는 감소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x 값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이 다르다. 이게 1대1 대응의 정의거든. 그러려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요때 x 값은 틀리지만 x1, x2, x3의 값은 틀리지만 요 y 값이 뭐 4라고 치면 높이는 4로 똑같으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불렁한 거보다는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이와 같은 그림만이 1대1 대응, 즉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감을 잡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내용이야. 여러분들 미통기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플러스가 되지. 3분의 1이 플러스 값이지. 그치? 그러면 y꼴 x3승이 뭐 계략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치면 이거 증가함수잖아.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봐.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 2ax 플러스 3a가 되고 여러분들 이 증가함수의 특징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미적분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 요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감소함수는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요게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역함수 1대1 대응 증가 또는 감소고 프라임 값을 반드시 구하셔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 따지셔야 되는데 얘는 계수값이 플러스니까 증가함수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지금 접근을 한 거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갔지. 자, 그러면 문제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고1 내용으로 바뀝니다. 고1 내용으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2차 함수가 자 이렇게 되면 0과 같고 이렇게 하면 0보다 큰 거지. 그러면 이때는 판별식이 0이고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결론적으로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접근하셔야 돼. 이해가? 그래서 요 식이 판별식으로 해석을 하면 짝수 공식 판별식을 때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가 나올 것이야. 오케이? 이거 중3책에 나와.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갖고 식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A 값을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답이 0하고 3 사이로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이게 정답이고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3이 답이지. 만약에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0이 답이겠고.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인데 f가 이렇게 3차식으로 주어져 있고 곡선 fx 위에 자, 요런 표현 기억하세요. fx 위에 있는 한 점이라 그러면 곧바로 튀어나와야지.
f를 미분을 하셔. 미분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지. 미분하면 자 이렇게 해서 미분이 되었고 그때 요 x값 t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 그러면 기울기가 되지. 그러면 자 3t의 제곱으로 바뀌어. 자 요것이 기울기가 돼. 오케이? 요게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접선의 식은 기울기 쓴 다음에 지나는 점이 x가 t니까 빼기 t 이렇게 쓰는 거 알지? 그 다음에 y 값은 ft를 쓰면 되지. 그치? 근데 요 ft가 f에다 t를 대입하세요 이 뜻이니까 x에다 전부 다 t를 대입해서 여기다 베끼시면 돼요. 그러면 t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식이 완성이 될 거야.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지? 상당히 좀 복잡한데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x하고 얘하고 곱하기를 해봐. 그러면 자, 얘가 기울기가 되고 뒤에 x가 되었어. 오케이? 그리고 얘하고 얘를 곱해서 요 뒤에 거하고 더해봐. 연습장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될 것이야. 자, 이렇게 될 것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재.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요게 y절편이지. 얘가 gt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구하라는 거는 이 gt가 열린 구간 영어에서 증가한대. 증가. 이거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G'에 어떤 수를 박아서 0 이상이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지금.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열린 구간 0부터 5 사이라는 어떤 제한구역이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봐. G'T를 미분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식이? 마이너스 6t의 제곱. 요거는 앞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거의 흡사하지 지금부터는. 문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식이 나오고 프라임 한 개.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하면 자 마이너스 6이야 요거.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돼.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t가 전부 다 있고 상수가 없으면 t에다가 0을 박으면 원점을 지나갔지. 그러면 뭐 그래프 개형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이런 형태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분명히 개구간 0부터 5 사이니까 5가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요 구멍 뚫어야지. 개구간이니까. 여기까지를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구해가지고 상수 A의 최소값 구하래. 오케이? 상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증가하도록 할 때 상수 A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야. 증가하도록 할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0은 어차피 0의 오른쪽 0이 안 들어가니까 0의 오른쪽부터 5의 왼쪽까지니까 5인 지점이 요 F 그러니까 F가 아니라 요거 G'T지 요 G' 요 그래프가 G'T의 그래프야. 요 G'에다가 T에다가 5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얘가 왜냐하면 만약에 5가 여기 있다라고 치더라도 0부터 5 사이에 개구간 하면
5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 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쌤쌤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요 식을 만족하는 식을 찾아봐. 그러면 여기다가 5를 대입하세요. t에다가 전부 다 5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150 플러스 10 a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가 0 이상이다 하면 여기서 a의 값은 13, 최소값이 13 나와. 오케이? 자,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접선의 y절편을 구할 때 접선식 구하는 이 정도는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숫자 대신에 문자가 나왔더라도 쫄지 말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GT를 찾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개념이야. G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G의 프라임 값이 0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어차피 0부터 5 사이에서 위로 볼록하니까 0의 오른쪽은 다 0보다 커. 근데 5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5 지점에서 5를 대입했을 때 5가 0 이상이면 이거는 되는 거지. 문제 조건이. 증가 조건이 완성되잖아. 어차피 이쪽은 다 떠 있으니까. 그래서 5를 대입한 거였어. 여기다 5를. 오케이? 요걸 좀 잘 기억을 해줘.